제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설에 윤석열 특수통 떨고 있다 이런 주제로 영상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그 법무부에서 그 회의를 마쳤고 실제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그런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을 보면 윤석열 특수통이 진짜 무너지고 있다. 확실히 그리고 뭔가 지금 바로 잡고 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걸 마치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건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역할입니다.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줄을 당긴다고 해서 너 한쪽으로 치우쳤다.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어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운땐 검찰 인사, 윤석열 지휘수사팀 교체되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어제 제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추미애 장관은 뽑아놨더니 뭐하냐 도대체. 지난 약 3개월 동안 한 게 뭐냐. 그냥 그런 무능한 사람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종종 보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독재 사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쏙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걸 바라고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 무능하다, 답답하다, 윤석열 언제까지 봐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그런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그 권한을 최대한으로 행사하는 것과 본인이 그냥 지금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뽑아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지자들이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아니고요. 당연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부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보도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마치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추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7월 정기 인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 최근 제가 영상에도 다뤘듯이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저녁을 먹고 오늘 떼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도개혁안을 만들어 거들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주요 보직으로 꼽힌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 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평가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현재 검찰청 시스템 자체가 형사 공판부 검사가 대다수인데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무리가 아니죠. 여태까지는 윤석열로 인해서 특수통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를 형사 공판부 중심의 인사로 바꾸자는 것이고요. 특수통 등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온 검찰 조직 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그냥 짜잘한 사건들, 한마디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들, 송치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복무평가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수와 전략과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 때에도 계속 하루하루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얼굴도 변하고 주름살도 하나씩 늘어나고 그렇게 차근차근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백발이 돼 있고 내가 막 청년이 돼 있고 노인이 돼 있고 이렇게 되듯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윤석열이 쏙 뽑히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보이지 않게 지금 팔과 다리가 이미 1월에 정기 인사로 특히나 윤석열의 수족인 한동훈과 박찬호 이들의 인사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특수통의 힘까지 또 빠지게 되면 윤석열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팔과 다리가 잘린 상황이고 이제는 본인의 그 특수통 중심의 그 라인 형성해놨던 것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게다가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커졌고 공수처도 2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민주당 슈퍼여당 탄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이 오죽하면은 엄프를 통해서 수사 실시간 보고해라
뭐 생계지원금 지급해라 뭐 이런 것들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합당 측에서 오죽하면 대권 후보로 영입을 해야 된다, 대권 주자로 영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국민들한테 반박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검찰이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고, 지금 서서히 본인을 향한 그런 개혁의 목소리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뼈아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권에서 검찰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하고, 또 추미애 장관 역시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만한 일이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윤석열과 미래통합당 측이 가장 노리는 게 윤석열에 대한 이 여당과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워딩들일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움직이면 좋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엔 근데 슈퍼여당 탄생했다고 또 검찰, 윤석열 검찰을 그런 공정한 수사를 막냐? 이런 식으로 또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와 무슨 뭐 청와대와 그리고 뭐 슈퍼여당과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서포트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걸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쳇바퀴를 맞춰갖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슈퍼여당이 답답하다, 민주당 무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속 보입니다. 댓글에 민주당은 왜 이렇게 조용히 있으려고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걸 가장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패거리들과 또 미래통합당 측일 것이다 라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씨가 계속 최측근 인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기획, 공공수사 라인에 대거 배치를 했었죠. 이런 상황에 이걸 바로 잡고자 비특수통 위주로 검찰 조직을 이렇게 뽑겠다, 바꾸겠다는 건데, 그게 검찰 장악입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여태까지 윤석열은 계속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고 미래통합당과 그 자칭 보수 세력들한테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지금 뭐 여당의 압승과 또 인사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심지어 7월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무슨 검찰 관계자의 얘기라면서 첫 번째 인사에선 특수통 출신들을 주요 보직에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 인사에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폭의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역시나 네티즌들의 반응도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추 장관의 검찰 조직 장악 의도라니, 누가 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권도 해당 안 되는 타 분야 장관인 줄 알겠소. 법무부 산하 기관인 검찰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윤석열이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존재감이 없고, 장모하고 마누라건이 아직도 깜깜이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한 놈부터 다시 수사를 해라, 윤석열 라인은 모조리 숙청시키고 공수처 1호로 윤석열을 포트라인으로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의 이런 보이지 않는 수싸움들이 계속 이어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장모를 피의사실 공표하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수사 및 기소를 하고, 그리고 80군데 압수수색하고 주변인 탈탈 털고 윤석열 집 털고 숨소리까지도 몰래 녹취해가지고 언론사에 뿌려보고, 그걸 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면 윤석열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온갖 진짜 인권 침해를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본인의 상사를 날려놓고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 또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무슨 권한을 남용하고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 뿐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열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차근차근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는 과정을 보면 저는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칙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주의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느꼈지만 결국엔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었다. 뒤돌아보면 그 원칙대로 걸어온 길이 최선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칙대로 차근차근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가고 계시죠. 실제로 그래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재벌 개혁, 그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월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에 힘 빠지는 그런 상황과 또 공수처 설치 이후에 또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패거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처벌받게 되는지까지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덧붙여 나경원까지도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